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EPD의 픽.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유독 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귀여운 강아지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한 정치인과 언론 사이에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와치독, 랩독, 가드독, 슬리핑독. 왜 이 논란이 벌어졌는지는 뭐 다들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뜻도 아마 대충 다들 아실 거예요. 언론학자들 사이에서 언론을 지칭할 때 이런 용어들을 쓰곤 하잖아요. 뭐 잠시만 설명드리자면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을 감시하며 자유주의 체제의 가치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감시견이다 해서 와치독. 그리고 주인의 무릎 위에 올라앉아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달콤한 간식을 받아먹는 그 안락함에 취해버린 애완견 같은 언론. 이럴 땐 랩독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자신이 기득권 구조에 편입돼 스스로가 권력화됐고 그래서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가드독도 있고요. 또 매우 중요한 이슈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눈 감고 잠만 자는 슬리핑 독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그런데 언론만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요? 왜 이런 이야기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난리가 난 경제 기사가 하나 있거든요. 주택산업연구원, 이런 곳에서 발표한 내용을 언론들이 대거 전했어요. 거의 모든 언론들이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몇 가지만 제목을 좀 살펴보면요. 매일경제는 집값 2025년에서 2026년 등한다고 주택산업연구원의 경고 나왔다. 한국경제도요. 이대로 가다가 2025년, 2026년 집값 폭등 또 온다. 경고. 그리고 세계 일본은요. 주택 공급 부족 계속되면 2025년, 2026년 집값 폭등 가능성. 와, 제목이 너무나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큰일 날 것 같잖아요. 가뜩이나 요즘 들어 집값이 들썩인다라는 기사도 쏟아지고 있는데 주택산업연구원, 뭔가 있는 단체 같잖아요. 그 단체의 비밀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좀 설명드릴 테고요. 아무튼 이런 곳에서 이런 경고까지 하다니. 지금 집이 없는 분들, 이 PD, 박 PD 같은 무주택자들이라면 어이구, 지금이라도 영끌해서 집을 사야 하나? 이런 두려움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예. 도대체 뭔 내용이 나왔길래 그러나요? 일단 확인해 보니까요.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정식 보고서를 전한 내용도 아니더라고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뭔 얘기지? 제가 찾아본 결과 주택산업연구원 홈페이지에 떡하니 있습니다. 뭐냐? 지난 17일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 이 세미나를 열었대요. 요 내용을 요약해서 홈페이지에 올렸고 이걸 가지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도대체 세미나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요. 이 주택산업연구원 그리고 국회의원 한 명이 공동 주최했는데 그 국회의원이 누군가 봤더니 성일종 의원. 예, 많은 분들 이름 알고 계실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이죠. 이 성일종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이런 데가 후원을 했다고 하고요. 여기에 한민희 서울시립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이상영 명지대 교수, 이창무 한양대 교수, 한성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종합 토론을 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 한참 돌아가고 있잖아요. 22대 국회 지금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 서민 생활, 국민, 국가 경제와 직결되는 아주 시급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걸 논의하고 싶으면 국회 내에서 논의해야 정상이죠. 근데 그냥 따로 독자적으로 세미나만 열었어요. 왜 그런지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마음에 안 들어. 우리한테 법사위원장 뭐 이런 거 안 준다면서 국회 등원을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부를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이 갑자기 이런 세미나를 열었대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많이 수상하네요. 에이, 지나친 편견 아니야. 국민의힘을 너무 나쁘게만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주택산업연구원 홈페이지에 세미나 개최 이것뿐만 아니라 세미나에서 발표됐던 내용 요것도 자기들이 올려놨어요. 보고서 형식으로. 그래서 제가 그거를 시간이 없는데도 일일이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읽어봤더니 아이고 혹시나가 역시나였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일단 주사년 자료를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금년, 그러니까 올해를 또, 여기는 또 옛날 말을 쓰네요. 금년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무튼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 금리 하락과 경기 회복, 공급 부족, 누적 등에 따라 수도권에 이어 일자리가 많은 지역, 광역시도 집값이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주택 공급 물량 감소세가 지속된다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공급 부족에 의한 집값 폭등세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므로 당장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라고 세미나에 밝혔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자료를 보니까요. 주택 매매 가격의 경우 올해 전국적으로는 지난해에 비해 1.8%가 하락했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1.8%, 0.9%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써놨어요. 지난 3월 말 서울 지역 아파트에 이어 지난달 말부터는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인기 지역 아파트가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이 흐름이 지방 광역시로도 확산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자료 내에 주택 매매 가격 전망 이런 제목의 표도 떡하니 올려놨거든요. 아니 그래서 이 표를 보면서 좀 분석을 해봐야지 하면서 이걸 보다 보니까 너무나 이상하더라고요. 뭐가 이상하느냐? 올해 서울이 1.8%, 수도권이 0.9%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고 했잖아요. 물론 2022년 마이너스 4.8 그리고 마이너스 6.5 2023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6 이런 거에 비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 확실한 상승 전환이잖아요. 뭐 여기까진 맞아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요 표를 보니까 여기에 제가 올려놨는데 올해 1월에서 4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가격 이 변동률도 여기 표시해 놨거든요. 근데 앞서 설명처럼 올해 1.8, 0.9씩 오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올해 1월에서 4월 적어도 마이너스는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니까요. 1월에서 4월 서울은 마이너스 0.1, 수도권은 마이너스 0.5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요.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마이너스였는데 올해 통틀어서 1.8, 0.9가 되려면 나머지 8개월 동안 얼마나 올라야 될까요? 단순 계산으로도요. 적어도 서울은 3%, 수도권은 2.5% 이상 올라야 이 수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그야말로 폭등 수준이잖아요. 8개월 사이에 이렇게 오른다면요. 물론 이 표에 제시했듯이 2017년에서 21년 평균이 3.3 그리고 1.9씩 올랐으니 요 정도 오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때와는 지금이 좀 다르지 않나요? 당시에는 경제가 그나마 잘 나갔을 때고요. 지금은 과거처럼 경제가 받쳐주지 않는데 집값이 폭등한다? 그런 지적이 나올까봐 주사녀는 이런 설명까지 붙여놨어요. 금리 하향 움직임과 경기 회복 등에 따라 실제 구매 수요인 유효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태다 라고 주장합니다. 금리가 하향할 움직임이 크고요. 경기도 회복되고 있대요. 어허. 일단 금리 하향. 지난주에도 저희가 살펴봤듯이 미 연준 올해 금리를 내려봤자 겨우 한 번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크잖아요. 근데 미국과 우리나라 기준금리 차이가 2%포인트나 벌어진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요?
아니, 금리를 내렸다가 주식시장이 붕괴 위기에 빠진 프랑스, 이 소식도 며칠 전에 전해드렸는데, 그거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올까요? 게다가 더 웃긴 건 경기 회복 등에 따라, 아니, 경기가 회복되고 있어요? 경기가 좋아지는데, 경불진에서도 여러 차례 전했지만, 왜 연체율이 오릅니까? 경기가 좋아지는데. 예, 일단 연체율 얘기부터 해보자면요. 4월 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0.48%, 전월보다 0.05%포인트가 올랐어요. 가계는 물론 기업 대출 연체율마저 고공행진 중입니다. 게다가 지난해 우리 경제 1.4% 성장했지만 세금, 대출이자 이거 빼고 남은 가계 실질 처분 가능 소득, 이 가처분 소득, 이게요. 1.2%가 늘어난 게 아니라 쪼그라들었어요.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해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고공행진하고 있고 소비마저 줄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심리 지수마저 지금 꺾이고 있거든요. 그래서인가? 재미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경기가 회복세라고 하는데 정부는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나? 재미난 발표가 있더라고요. 정부가요, 역동경제 로드맵, 이거를 곧 제시할 예정이다라고 동아일보 등이 보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 핵심만 살펴보면 매출 감소와 고금리 등으로 한계 상황에 놓인 자영업자들이 임금 근로자로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있대요. 자영업 요즘 너무 힘들지 않느냐? 이거 하기 싫으면 다시 월급쟁이 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물론 100% 자영업자들이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월급쟁이 못해 먹겠다. 그래서 회사 때려친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에게 다시 월급쟁이 하라고요? 아, 용산 대통령실 일자리 좀 만들어 놨나 보죠? 정부마저 워낙 자영업 경기 그리고 내수 경기가 나쁘다 판단해서 이런 황당한 대책까지 내놓고 있는데 주사년은 경기 회복이래요. 이 주사년도 딴 나라에서 왔나 봐요. 근데 뭐 여기까지도요. 아이고 그래도 하반기에 우리 경기가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넓은 마음에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음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뭐냐면요. 주사년 이 자료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공사비는 급등한 반면 미분양 적체와 사업 착수를 위한 브릿지론 PF도 어려워지고 대출 금리도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서 인허가가 예년 평균인 54만 호보다 30%나 줄어든 38만 호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어이구, 인허가가 30% 줄어든다? 진짜 공급 부족 아니야? 진짜 대란이 일어나겠네? 라고 걱정이 들 수도 있잖아요. 금리 내려간다면서요. 뭘 대출 금리가 높은 상태가 또 지속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바로 밑에 표가 하나 달려 있거든요. 근데 표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요 얘기까지 해야 되나? 참고로요. 요 표에 대한 설명 이 주사년이 붙여놨거든요. 근데 이 표에 대한 설명과 표가 숫자가 달라. 아니 세미나 발표하면서 숫자 확인도 안 합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전화까지 했거든요. 네. 그때 표가 맞다고 하더라고요. 본문 내용이 잘못됐대요. 음, 아무튼 표 위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표가 어떻게 돼 있느냐? 주택시장 침체로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인허가를 받고 착공을 미룬 물량이 25만 호. 이 가량이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요 내용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 3월 27일자 경불진에서 입주 예정 아파트 18만 호 사라졌다. 이 편에서 지적했던 내용, 그것과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25만 호. 이 때문에 이 물량이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올해 착공 물량은 지난해보다 11만 호나 늘어난 35만 호로 예상된다라고 표에돼 있어요. 아니, 공급 부족이라면서요. 설레발은 설레발을 다 치더니만 지난해보다 11만 호나 늘어난 35만 호가 착공에 들어간대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게 도대체. 아니 그러면 혹시 분양 물량이 줄어든 것 때문에 공급 부족 얘기한 거 아닐까? 근데요, 이 표에 보면요. 분양도 지난해 19만 2천 호에서 올해는 얼마로 예상되느냐? 9만 호 가까이 늘어난 28만 호로 예상된대요.
공급 부족이라면서요. 게다가 준공도요. 지난해는 43만 6천 호였는데 올해에는 14,000호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서 45만 호로 예상된다는 거예요. 아니, 바로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준공도 늘어나고요. 내년이나 내후년을 바라보는 착공도 비율로 따지니까 44.6%, 분양도 45.8%. 지난해보다 늘어나요. 근데 내년, 내후년에 공급 부족이라고요? 공급 대란이라고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더 기가 막힌 내용도 얘기해 볼까요? 자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가 아니라 2020년에서 2024년까지, 그러니까 과거죠. 5년간 공급 부족량이 우리나라에서 무려 86만 호나 된대요. 8만 6천이 아닙니다. 86만 호. 그 이유가 뭐냐? 가구와 멸실주택 증가폭이 너무나 커서 38만 호. 그리고 시장 침체에 따른 공급 감소로 47만 호가 부족하니까 이거 합치니까 86만 호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86만 호? 이게 얼마나 되는 양일까? 제가 숫자를 찾아보니까요. 전남 있죠. 전라남도. 전체 가구 수보다도 많아요. 그리고 대구 있잖아요. 우리나라 광역시 중에 대구. 대구 가구 수가 101만 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보다 조금 적고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86만 호가 지금 공급 부족이라는 거예요. 5년 동안. 아니 그러면 이 얘기가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부동산이 지금 난리가 나야 정상 아닙니까? 이 86만 호, 이 가구 수 얘기잖아요. 요즘은 뭐 1인 가구도 많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평균 잡아 2인 가구라고 하니 이 평균에 맞춰서 계산해 보면 190만 명 가까이가 공급 부족 때문에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인데 190만 명이 이런 상태가 된다면 이거 폭동이라도 일어나야지 정상 아닙니까? 예, 이거 혹시 한반도 전체를 통계낸 거 아닌가요? 아, 북한까지요? 예, 더 재미난 것은요. 이렇게 86만 호가 공급 부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미분양 이거 난리 나지 않았어요? 이 정부가 밝힌 자료를 보더라도요.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미분양 주택 전국에 7만 1,997가구예요. 이게 한 달 전보다 10.8% 숫자로 따지니까 7,033가구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1년 전 미분양 숫자로 바로 회귀했다고 합니다. 아니, 공급 부족이라면서요. 근데 미분양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경북지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업계에서도 이 미분양 숫자 믿지 않죠. 너무 많이 잡았다가 아니라 너무 적게 잡았다. 이래서 믿지 않는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예전 방송에도 지적했듯이 이 미분양 통계 국토부 공무원들이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건설사가요. 해당 지자체에 미분양 주택 수를 그냥 신고한대요. 이거 신고하면 국토부는 엑셀 작업만 한다는 거예요. 이를 취합해서 그냥 발표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사가 마음대로 신고해도 될까? 해도 된다고 합니다. 왜냐? 허위나 축소 신고하더라도 아니면 심지어 나는 미분양 자료 제공 못해 하더라도 제재 조치조차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건설사 입장에선 미분양 신고 제대로 할 까닭이 있을까요? 없죠. 내가 만든 아파트 팔리지 않는다. 이거 정직하게 누가 신고하겠습니까? 아니 미분양이라고 제대로 신고했다가 아이고 내가 만든 아파트 미분양 단지예요. 이렇게 낙인 찍혀서 팔리지 않으면 누구 손해인데요. 따라서 현재 미분양 수치보다 2배 이상은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어이없는 게 이렇게 미분양이 많고 미분양이라고 신고하면 낙인이 찍히니까 건설사가 지들이 매입을 해버리는 그런 꼼수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분양 숫자를 어떻게든 적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이 주사녀는 지난 5년간 공급 부족량이 86만 호나 된다고 했는데 미분양은 공식적으로도 8만 호에 가깝고 비공식적으로 따지면 거의 16만 호, 17만 호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니 그러면 혹시 주사녀는 여기가 이걸 모르고 이렇게 세미나를 했을까? 근데요. 놀라운 걸 제가 하나 또 찾았어요. 이 검색하다 보니까 이게 걸렸습니다. 올해가 아니라 지난해 7월에도 국회에서 주사년이 세미나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주제가 뭐였는 줄 아세요? 현장과 겉도는 미분양 통계. 이걸 주사년이 지적했더라고요. 네. 당시 내용을 보니까 최덕철 주사년 부연구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분양 주택 통계는 조사기관에서 사업자에게 문의해 답변한 내용을 기초로 해 조사된 것으로 30에서 50% 축소 신고가 관행이다. 그래서 지난해 4월 말, 그러니까 작년 얘기죠. 4월 말 기준 정부 통계상 미분양 주택은 전국 7만 천여 채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도 통계보다 40% 많은 10만 채 이상이다. 라고 세미나에서 지난해 얘기했어요. 아니, 바로 1년 전에 이런 지적을 해놓고도 지금 와서는 공급 부족이다? 86만 호가 부족하다? 이렇게 떠벌린다? 이거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부동산 연착륙을 주장하면서 어떻게든 빚내서 집사라2를 만들고 싶어하는 정부와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에 동조하는 랩독이 된 걸까요? 그런데요, 따지고 보면 주사년 주택산업연구원은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아유,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제가요, 주사년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주택산업연구원. 뭔가 정부 산하 연구원 같잖아요. 근데요, 이 설립 목적에 떡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주택보증이 공동 출연해 만들어진 민간연구기관이라고 떡하니 홈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어허. 아니, 당연히 건스럽게 민간 편 들 수밖에 없겠죠. 랩독이 돼도 뭐라고 할 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성일종 의원 자체가 이미 시작부터 삐끗했네요. 당연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조직과 세미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목적이 있는 세미나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거 조금만 뒤져보면 다 알 수 있는데, 이를 감시하고 이에 대해서 잘못된 점 지적하고 비판해야 하는 언론들,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 세미나 내용 홈페이지에 다 있거든요. 이거 조금만 살펴보면 바로 허구가 있는지 수치가 이상한지 이거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보지 않고요. 이 주사년에서 뿌린 보도자료, 그리고 보고서 요약본, 그 내용만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전한. 그러니 이 황당한 기사가 쏟아지는 거 아닐까요? 이런 언론들 랩도 슬핑독도 아니고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네. 이렇게 이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영혼이 없다. 소울리스도 이렇게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너무 거창합니다. 저는 그냥 개라고 하고 싶네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